평범한 사람이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늘을 날거나 순간 이동을 하거나 괴력을 발휘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이 뛰죠. 그런데 만약 그 초능력자가 자존감 낮고 눈치만 살피며 살아온 왕호구이거나 동네에서 개차반으로 통하는 까칠한 아가씨거나 민원을 남발해 공무원들의 요주의 인물로 찍힌 개진상이라면 어떨까요? 웃음이 먼저 나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찡해지는 느낌. 바로 그 감각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원더풀스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원더풀스는 제목만 보면은 원더풀한 사람들처럼 들리지만 사실 영어 단어 원더와 푸울을 합친 말, 그러니까 놀라운 바보들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거창한 사명감도 완벽한 신체도 화려한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우연히 초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단순히 웃기고 신선한 설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드라마가 슈퍼히어로라는 장르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의 흐름을 짚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강로빈이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면 배우 임성재가 연기하는 이 청년은 소꿉친구 은채니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큰손 식당에서 양파를 까는 알바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늘 당하기만 하고 자신을 지킬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구하고 나서 그가 처음 한 말이 참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쓸모가 생겼어. 단 6글자인데 그 안에 이 인물이 살아온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 마음이 괜히 먹먹해지죠. 순간이동 능력을 갖게 된 은채니는 배우 박은빈이 연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심장병을 앓으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까칠한 성격과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 인물이에요. 세 번째 초능력자인 손경훈은 배우 최대훈이 연기하는데 그가 갖게 된 능력이 접착 능력입니다. 어딘가에 달라붙는 능력이라는 게 슈퍼히어로 맥락에서 얼마나 써먹기 애매한지 생각할수록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거기다 이 인물은 악성 민원을 끝없이 제기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이 세 사람이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나선다는 게 이 드라마의 큰 줄기인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초능력이 어떻게 발동되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근사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프닝을 연발하죠. 그런데 바로 그 어수룩하고 바보스러운 모습들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왜 한국의 슈퍼히어로들은 이렇게 짠내가 넘치는 걸까요? 문화평론가들은 여기에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태생적으로 강하고 완벽한 영웅이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을 가진 엘리트가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는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 사정을 더 잘한다는 감각,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 오히려 밀려난 사람들 편에서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이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의 뿌리에 깔려 있다는 거죠. 원더풀스를 연출한 유인식 감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두 편의 대표작으로 이미 대중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온 감독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장애인, 성소수자, 어린이,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야기였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존재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구조가 원더풀스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박은빈이 두 작품 모두에 출연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연결고리고요. 낭만닥터 김사부는 변방의 작은 병원을 배경으로 초인적인 의술을 가진 의사가 펼쳐내는 인간적인 이야기인데 역시 화려한 중심이 아닌 변두리의 서민적 영웅을 그린다는 점에서 맥락이 이어집니다. 원더풀스의 대본에는 영화 극한 직업으로 잘 알려진 허다중 작가가 참여해 특유의 코미디 감각을 불어넣었고 낭만닥터 김사부의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낸 강은경 작가도 함께했습니다. 초능력이라는 장르적 스펙터클과 한국적 정서가 깃든 휴먼 드라마가 이 두 작가의 손에서 하나로 어우러진 셈이죠. 사실 원더풀스를 보면 초능력 자체보다 그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의 서사가 훨씬 더 도드라집니다. 주인공들이 맞서 싸우는 악당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원더풀스의 악당들은 막대한 재산을 갖고 생명 연장을 꿈꾸며 생체 실험까지 자행하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진짜 초능력은 돈이고 스펙이고 태생적인 계급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세상의 밑바닥에 있던 모질이 초능력자들이 연대해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원더풀스의 핵심이고 이것이 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해가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원더풀스는 지금 한국 드라마가 슈퍼히어로라는 장르를 완전히 자신의 언어로 소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익힙니다. 무빙에서 초능력자들은 국가 정보기관의 눈을 피해 숨어 살다가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능력을 꺼냅니다. 하이파이브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초능력을 쓰는 태권소녀 완서가 그렇고, 염력에서는 철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 곁에서 싸우는 석헌이 그렇고, 캐셔로에서는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초능력을 쓰는 강상웅이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초능력은 선물이라기보다 원치 않았지만 어쩌다 짊어지게 된 짐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사명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하나를 지키겠다는 지극히 작은 마음에서 영웅적인 행동이 시작된다는 게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의 공통된 정서입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우울증, 불면증, 비만, 왕따 같은 현대병에 걸려 초능력을 잃어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야말로 슈퍼히어로 장르를 뒤틀어버린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기막힌 발상입니다. 현대사회의 병폐에 치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영웅들이라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영웅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원더풀스도 이 계보의 한 자리를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짧게 흐르는 내레이션이 이 작품이 하고 싶었던 말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 조금 늦은 사람도 있다. 애초에 한가한 언저리 쪽이 좋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결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다. 초능력이라는 화려한 장치를 끌고 와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이 한마디였던 겁니다.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채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들을 향한 헌사. 그게 원더풀스라는 드라마의 본질입니다. 자본주의와 학벌주의, 스펙 중심의 능력주의가 극도로 고도화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랑받는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시청자들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싸우는 이야기에 더 깊이 공명하고 하향식 구원보다 연대를 통한 상향식 구원에 더 진하게 감동받고 있는 거죠. 이제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은 하나의 분명한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빙부터 하이파이브, 염력, 캐셔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원더풀스까지 이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영웅이란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하고 초라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어떤 순간 자신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슈퍼히어로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건 화려한 능력인가요? 아니면 능력을 가진 인물의 짠한 사연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